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2년 이상을 끌어왔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대표로서는 사법 리스크의 첫 선고가 피선거권 박탈형이라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첩첩산중입니다. 안혜리 기자가 왜 중형이 선고된 건지 재판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합니다. 기다리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법정으로 향할 때 취재진 질문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4개의 재판 중에 첫 선고입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하고 옹벽 아파트 부지 용도 변경을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민의가 왜곡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못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이번 유죄 판결로 야권의 공세는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준 정치 판결이라면서 공세에 나섰는데 박한솔 기자, 어제 선고 후에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민주당은 장외 여론전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전국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비상연석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잠시 후 4시 반부터 시작되는 장외 집회에 청구원령을 내리는 등 당 차원에서 법원의 정치 판결 여론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어제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개혁 투쟁 강도를 더욱 높여나가자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마치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듯한 민주당의 행태가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형사 피고인의 담당 판사 겁박은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며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자신의 SNS에 썼습니다. 김혜란 대변인도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독하는 반헌법적 망언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시 선거부정금 434억 원 반환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선거비용 먹튀 방지 입법도 발의하는 등 대야 압박 강도를 점차 높여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야권은 물론 시민단체와도 연합을 해서 세 번째 장외 집회에 나섭니다. 이 대표 실형 선고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집회인 만큼 대여 공세 동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예나 기자, 시위가 곧 시작합니까? 네, 민주당은 오늘 낮 4시 30분부터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사전 집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예정대로 집회에 참석하는데요. 1시간 뒤인 5시 30분부터는 광화문에서 명동역 방향으로 향하는 촛불 행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주최 측이 경찰에 신고한 총 인원은 5만 5천 명입니다. 맞불 집회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광화문에서 열리는데요. 자유통일당은 집회 인원 2만 명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주말마다 이어지는 장외 집회에 경찰과 서울시는 다시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서울시 의회 방향의 교통을 통제하고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되면 행진 방향 반대편도 일부 통제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경찰 180명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1심 선고에서 예상보다 중형이 선고돼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제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2년 넘는 재판 끝에 1심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재판부가 두 발언 허위로 판단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위증교사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재명 대표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거 직후에 이제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아무래도 본인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일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법률가이긴 하지만 어쨌든 희망 섞인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3자나 아마 그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이것이 전부 무죄로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양형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예상했던 양형 수준을 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 양형 수준이 실제는 이전에 허경영 시에 된 재판 결과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전국 단위 대통령 선거에서 나온 첫 양형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비판의 어떤 기준점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항소심 다투는 건 다투는 거고 문제는 이제 역사의 법정, 그다음 민심의 법정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의 재판 과정 이것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겠다 이런 취지라서 아주 격화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첫 번째로 나온 선고인데 이재명 대표 좀 남은 재판이 좀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장 25일, 9일 뒤에는 사법 리스크의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도 나올 예정인데 영장 전담 판사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는 이 위증교사 혐의는 좀 일부 소명이 되는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 재판 중에 좀 가장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좀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 걱정이 한편에는 분명히 있는데요. 저 당시에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했던 범죄 사실 소명은 그 핵심 증거인 녹취록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검찰이 제출한 실제 위증을 교사하는 듯한 내용만 보고 이제 판단한 거였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 녹취가 공판장에서 다 재상이 돼서 들었고 또 추가적인 증거까지 제출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은 첫 번째 김모 씨의 증언 자체가 위증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하고 그 녹취록의 전체의 취지상 위증을 교사하는 내용이 아니다. 위증에서 핵심적인 어떤 기억에 반하는 사실에 대한 진술을 요구한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반복해서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만 진술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위증의 고의도 없고 실제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없다고 봐서 근데 조심스럽게 무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판결 결과를 보고 좀 충격도 크고 이런 분위기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유죄가 된다고 할 경우에 어제보다 더 중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예단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위증교사 혐의 선고에 대한 기대를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예상인데요. 네네, 예상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진성 씨라는 분이 처음부터 위증이 맞다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다가 녹음 파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석 씨도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녹음 파일을 들이대니까 맞다라고 인정한 거기 때문에 이런 수사하게 된 경위나 김진석 씨가 말을 바꾸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아마 신빙성이 인정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위증교사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이 증거가 별로 없어요. 진술만 있는데 이 사건은 녹음 파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유죄를 피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김진석 씨가 내 기억에 반한 진술을 했다라고 위증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띄어넣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일단 유죄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양형을 보자면은 김진석 씨에 대해서 10월을 구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10월 이상은 나온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경합범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공직선거법하고 같이 판결될 확률이 높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경합범에 따른 감형 이외에는 사실 감형되거나 더 줄어들 가능성이 없어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은 분명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네, 뭐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워낙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서 두 분 의견 여쭤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예상보다 높은 중형에 민주당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랍니다.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편견이 있었던 거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예.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믿고 또 뭐 반영해주는 이런 판결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예. 네, 여야의 상반된 반응이 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명백한 정치 탄압으로 법원은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 이러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사법부를 향한 겁박과 보복을 막아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었다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결과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한 거죠. 다만 그 판결에 문제가 있고 무리가 있고 법리상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게 1심 결과일 뿐입니다. 뭐 국민의힘은 계속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서는 헌법에도 없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1심에서 이 상황을 가지고 사과를 한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가 나오면 국민의힘이 사과할 건가요? 정치적으로 몰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가지고 정의를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다른 걸 다 떠나서 형평, 이 선택적 기소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 때 11건인가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불기소가 됐습니다. 그 내용 핵심 저희가 하나만 들면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계좌 공개와 관련해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전부 공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이 됐는데요. 검찰이 불기소합니다. 그 불기소 이유를 뭐라고 썼냐면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검사가 이런 식으로 공표했어요. 지금 이 법원의 어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면 이재명 대표보다 더 큰 형이 구형될 수밖에 없는 정도의 허위사실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지금 불기소 처리된 건 6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서 기소 중지된 사건이 5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나온다면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윤기찬 부위원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검찰의 뭐 나름대로 판단이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잖아요.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일부 이유무죄를 했던 것이고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사과 요구를 한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위정자시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했다고 이제 일단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민적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만약에 저 판결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434억 원의 민주당이 받았던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도 국민이지만 민주당원들에게 일단은 이런 위험을 초래하게 돼서 미안하다라는 정도의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기존 정치인들의 관례였다는 측면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사과를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저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시지만 글쎄요, 저는 일단 이렇게 제가 이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억울하지만 이 정도의 멘트는 유감 표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정치 탄압이다.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 민주당에서는 사법부를 탄압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재판의 과정에서 보면요, 국토부 관련해서도 모 인사가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뭐 협박을 받았다고 기억한다 이렇게 전화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김용 재판에서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텔레그램 방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 재판에서도 위증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의 진실 발견, 진실 규명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은 협조한 것이냐 아니면 오도를 택한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유감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엽니다.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 다음 날 열리는 집회가 좀 탄력을 받을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 민주당 입장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접한 우리 동료 의원들의 반응은 모두가 격앙되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1급 체제가 풀린 거 아니에요? 그러기를 바라는
여권이나 대통령실의 기대 아니겠습니까? 강력하게 단일 대우로 나설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가 계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 장애 집회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속에서 열리는 만큼 이게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세가 약화될지가 궁금한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다른 재판도 아니고 이제 그 피선거권이라는 것이 달려있는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일단 형이 나왔기 때문에 대선 출마 자격이 흔들리는 입장이라서 사실은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구심점이 흔들리는 꼴이 된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지지율 추이 변화에서 만약에 다른 대권 주자들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런 류의 장애 집회는 급격히 동력을 잃을 것이고 오히려 조금 더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좀 반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고요. 뭐 충격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자연스럽게 또 오히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결집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 오늘 집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판결과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김건희 여사의 의혹 해소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요. 이걸 오늘 집회를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이를 재료로 하는 이른바 나비탕은 생산도 판매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관절염에 좋다는 속설 때문에 아직도 은밀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실상이 어떤지 송민선 기자가 나비탕 불법 거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강원도의 한 건강원. 개소주와 중탕 전문이란 안내문이 유리창에 붙어 있습니다. 관절에 좋은 제품을 묻자 나비탕을 권합니다. 하소보다 훨씬 나아요. 관절신경통은 고양이가 좋아. 한 달치 가격은 40만 원. 고양이 5마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문을 넣으면 며칠 있다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한 4일, 5일 걸려요. 넘어서 50시간을 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길고양이를 잡기 위해 총까지 동원합니다. 길고양이 잡아야 돼야 폭수한 하늘에서 이렇게 몇 마리씩 걸려주면 걔네 추웠구나 알아서. 수도권의 다른 건강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기서 고양이가 안 왔니 했는데 가져가고는 그러지 말아요. 이 생기는 것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나비탕은 식품위생법과 동물보호법에 따라 엄연한 불법입니다. 총으로 허가받지 않은 동물을 잡는 건 역시 야생생물법 위반입니다. 효능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나비탕이 관절신경통에 효능이 있다는 것은 그냥 의학적이나 한의학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고요. 근거 없는 그냥 민간요법일 뿐입니다. 정부는 나비탕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비탕이나 이것만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고요. 지금이라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연락을 하고. 정부의 무관심 속에 고양이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필리핀에 35m가 넘는 대형 수탉 호텔이 문을 열어서 화제입니다. 호주에선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며 붙여진 이름인 시체코치 10년 만에 개화했습니다. 한 주간의 해외 이슈 황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 높이 솟은 붉은 벼에 황금빛 깃털을 가진 초대형 수탉이 놀이공원 한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조형물 같지만 뱃속에 객실 15개가 있는 필리핀의 한 호텔입니다. 침대와 에어컨, 온수시설까지 다 갖춘 이 호텔은 높이 약 35m, 길이 28m로 세계에서 가장 큰 수탉 건물이라는 기네스 기록도 세웠습니다. 필리핀에서 수탉은 고난을 이겨내는 강인한 동물을 상징합니다.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사람들 사이로 2m가 넘는 길쭉한 꽃이 피어 있습니다. 향기 대신 코를 찌르는 악취를 풍겨 시체꽃으로 불리는 희귀 식물입니다. Someone say it was a mix between vomit and maybe some dog feces. 10년에 한 번 최대 48시간 동안만 꽃이 핍니다. 호주의 한 식물원에서 개화했는데 하루에만 5,000명 넘는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수만 명이 온라인 생중계로 개화를 지켜봤습니다.
다이아몬드 500개가 세 줄로 엮인 목걸이. 양끝엔 술 장식도 있어 마치 목도리 같습니다. 프랑스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사기극. 이른바 목걸이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네바의 한 경매장에서 약 68억 원에 팔렸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포근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고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21도, 제주 24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11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낮아지겠고 이후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며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6일 토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